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이경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과 오늘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그리고 저희 과가 속해 있는 공학 계열 그리고 공과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주대학교의 응용화학 생명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어요. 19학번으로 입학을 했고 그리고 작년과 올해 이어서 과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생 멘토연합 달꿈 대학생 멘토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저희 공과대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각 대학에서 가지고 온 큰 단과대 분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국어와 사회 과목을 위주로 다루는 문과대학에 대해서 단과대학 분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과대학으로는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각 단과대에서는 각 경영학과, 이비즈니스학과, 금융공학과 같은 학과들이 단과대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 과목을 위주로 다루는 저희 이과대학에는 먼저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통신대학, 그리고 의과대학, 간호대학 같은 보건 계열들이 속해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저희 응용화학 생명공학과는 여기 공과대학 중에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이렇게 속해요. 지금 공과대학을 내용을 보시면 다 무슨 공학과로 끝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공과대학은 즉 공대, 공과대학이란 공학과 관련된 학문을 배우는 단과대학을 뜻합니다. 그러면 제가 밑줄 친 공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네, 공학이란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모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왔더니 공업 생산 기술을 자연과학적 방법과 성과에 따라서 개발 실천하는 응용과학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나와요. 근데 공업 생산 기술, 자연과학적 방법, 개발 실천, 응용과학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수학,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이러한 순수한 학문들을 응용을 해서 기계, 화학, 전자, 생명공학, 건축공학처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는 데 이용하는 실질적으로 응용되는 그런 실용적인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예시로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화학과는 자연 계열에 속하는 학과이고 그리고 화학공학과는 저희 공학 계열에 속하는 학과예요. 일단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를 보시면 둘 다 화학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화학하면 어떤 좀 시약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폭발하고 이런 장면들을 상상을 하실 텐데 화학과와 화학공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먼저 화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화학과는 어떤 화학물질을 새롭게 만들고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는 학과입니다. 즉 화학적인 기본 순수한 학문을 다뤄서 어떤 화학물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그런 학과예요. 반면에 화학공학과는 화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어떤 화학물질을 어떤 과정으로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즉 얼마나 어떤 과정으로 쉽고 빠르고 값싸게 만드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학과가 화학공학과예요. 그래서 화학공학과에는 공정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공정이 약간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의 작업 단계를 뜻해요. 즉 화학공학과는 가장 효율적인 공정 설립에 초점을 두는 학과입니다. 제가 실제로 화학과와 화학공학과의 교과 과정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배우는 과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화학과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물리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이러한 화학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쪽은 화학공학과 과목들인데 물리화학이나 유기화학 같은 기본적인 화학 과목들은 공통되지만 물질 에너지 수지, 화공 연력학, 반응공학, 열 전달 이러한 식으로 보통 화학보다도 물리랑 수학을 위주로 다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물리랑 화학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지만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이를 재해석하는 학과예요. 즉 화학이랑 물리랑 수학을 주로 다루는 학과가 화학공학과입니다. 화학과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열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 나는 화학을 좋아해. 어라? 근데 공대가 취업이 잘 된대. 그러면 화학과보다 화학공학과가 공대니까 더 취업률이 좋구나. 그러면 화학공학과에 가야지 라고 화학을 좋아하는데 화학공학과를 가야 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그런 오류를 범할 뻔했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화학공학과는 화학보다도 물리와 수학을 주로 다루는 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심해 두셔야 해요. 여기서 제가 전공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왜 전공을 잘 선택해야 할까? 지금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전공 선택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후회하는 이유는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나는 화학이라는 과의 이름만 보고 화학과 또는 화학공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배우는 내용과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전공 선택을 후회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전공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할 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학과의 이름만 보고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겠다 이렇게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과나 아니면 뭐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각 학과에서 각 계열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학창시절 때 뭐 물리랑 수학보다는 생명과학과 화학을 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뭐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았을 때 저희 응용화학 생명공학과에서 보통 화학이랑 생물학을 둘 다 배우기 때문에 저는 이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응용화학 생명공학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을 때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차이를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에 저희 응용화학 생명공학과와 화학공학과를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비교를. 화학공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쭉 써왔고요. 그리고 응용화학 생명공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다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학과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본격적으로 할게요. 저희 학과 교과 과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1학년 때는 공과 대학 공통적으로 수학이나 화학, 물리학, 생물학 뭐 이런 과학 중에 기초 과목을 다뤄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공 과목 중에서는 뭐 유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뭐 양론 이러한 과목들이 있는데 저희 학과가 응용화학 생명공학과이다 보니까 생명과학과 화학을 동시에 다루는 그런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자생물학을 2학년 때 배우는 분자생물학을 알려드리면 뭐 분자생물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실제 생명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규명하는 과목이고요. 뭐 유기화학은 탄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의 구조 그런 것을 실험 그리고 이론 계산을 통해서 연구하는 그런 화학 분야입니다. 그리고 뭐 생화학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구성 성분과 화학 반응을 화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생물학 분야예요. 이러한 전공 과목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부터는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저희 과가 전공이 2개로 나뉘게 돼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과는 응용화학 전공과 생명공학 전공 이렇게 두 전공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나뉘는 과정은 자율적으로 전공 선택 과목을 통해서 전공이 나뉘게 돼요. 응용화학 전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화학과와 화학공학과의 장점만을 모은 그런 학과예요. 그래서 보다 취업 시장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설정한 그런 전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로는 대체에너지화학이나 생체 소재화학, 이약품화학 같은 전공 선택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은 생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또 좀 더 실생활에 응용시킨 그런 학문이에요. 그런 학문을 배우는 그런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공학, 식품공학, 단백질공학, 면역학 같은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과를 드리려면 저는 과제에 대해서 빼뜨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1학년 때 진행을 했던 실험들인데 뭐 화학 실험도 있고 생물학 실험도 있어요. 뭐 이런 실험들을 화학 발광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벼룩에 뭐 니코틴이나 아니면 다른 약물들을 투여해서 뭐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공 실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해요. 실험을 한다는 것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몇 주 전에 작성해서 제출했던 보고서인데 보통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예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일주일에 한 부씩, 그래서 총 2부씩 작성을 하게 돼요. 고정적으로 보고서 외에도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공계 계열로 진학하는 친구들은 과제를 연습 문제를 풀어오고, 그리고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과제를 주로 다루기도 해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평을 쓰던지 뭐 보고서를 쓰던지, 보고서도 좀 내 견해를 드러내고 어떤 법에 대해서 뭐 윤리를 판단하고 이런 과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를 풀어오는 그런 과제들을 많이 수행하게 됩니다. 보고서와 별개로 이런 과제들이 과목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생물학과는 아니지만 분자생물학이라는 과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 보통 생물학이나 화학 관련된 과목들은 굉장히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름답고 신비로운 생명체들, 뒤에서 기차가 오고 있죠. 굉장히 방대해요. 정말 어렵고 방대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통 각 한 번씩 학기마다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생물학과 화학 관련된 과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보통 시험을 3번에서 4번 정도 전공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전공 시험뿐만 아니라 각 챕터가 끝나고 각 단원이 끝나면 이렇게 퀴즈를 봐요. 퀴즈여도 말만 퀴즈지 그냥 시험을 한 번씩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특히 화학 관련된 과목들을 배울 때 퀴즈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과학과 화학에 관련된 학과를 진학하실 때는 이렇게 보고서도 매주 작성해야 되고 이렇게 퀴즈도 많이 보는, 이렇게 틈틈이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는 그런 전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조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좀 숙지하고 각오하고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각 학과 단위에서 아니면 큰 학생회 단위에서 이렇게 시험 기간마다 뭐 간식 사업이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좀 원활하게 시험을 끝낼 수가 있어요. 저희 학과를 진학을 하시고 향후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크게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입사를 하시는 선배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 선배들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십니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하이닉스, LG화학 이러한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들로 입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전공적인 지식을 심화시키고 싶다, 또는 나는 좀 더 배움의 뜻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로는 특허 관련 변리사나 기술직 공무원 같은 시험을 보는 그런 직업들로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뭐 다른 전공을 찾아서 가시던지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등 기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과를 졸업해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제가 크게 4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첫 번째 아이콘을 보시고 아시겠지만 제약 관련 분야로 나갈 수 있어요.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이 속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생명공학 전공을 말씀드리면서 전공 선택 과목으로 뭐 식품공학 이러한 과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식품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기업으로는 뭐 오뚜기나 뭐 청정원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코스메틱, 화장품 분야로도 많이 진출을 하세요. 뭐 한국콜마나 모래퍼시픽 이러한 기업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뭐 전지, 에너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화학이랑 생물학을 생각을 떠올리면 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화학이 생각보다 전지, 뭐 소재, 반도체 이런 분야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과에서 뭐 응용화학 전공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에너지나 전지 쪽으로 진출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네 가지 진출 분야 이외에도 뭐 항체 단백질 생성 그런 회사로 진출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생체 소재 이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진출을 하십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직무도 제가 세 가지로 추려왔어요. 먼저 마케팅, 그리고 품질 관리를 뜻하는 QC, 그리고 연구 개발의 R&D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마케팅은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보통 공대나 아니면 이공계 계열을 진학하시는 분들은 나는 연구원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진학을 보통 하시는데 제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영업이나 마케팅을 해도 기본적인 과학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전공자를 우선으로 우대하기도 합니다. 해서 마케팅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하시고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했을 때 그 물질이 그 제품이 생산 기준에 적합한지를 실험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그런 인원을 품질관리 QC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R&D 연구 개발 분야가 있어요. 보통 마케팅이나 QC 품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만 졸업하시고 학사로 취업을 하실 때 많이 진출을 하시고 그리고 연구개발 R&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공 심화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통 대학원에 진학하신 후에 R&D 연구개발로 진출하시곤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학과와 그리고 공과대학 공학 계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으로 입학을 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신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와 자소서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제가 같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같은 과에 입학한 동기들의 내신을 물어봤을 때 크게 저랑 0.5에서 1 정도로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즉 저는 부족한 내신을 차별화된 생활기록부와 자소서로 뒤집고 입시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도 중요하지만 차별화된 생활기록부와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차별점을 둘 수 있었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여러분은 어떤 계열로 진학을 할지 또는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 내가 커서 어떤 직업을 해야 할지 잘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입시 전까지만 해도 원서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쪽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좀 진로에 대한 모호성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고교 생활 때 했던 활동들을 그냥 생각 없이 쭉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저는 영어 스피킹 대회도 갔고요. 전 동아리도 만들었고 발명 대회나 경시 대회 그리고 학생회 충북 수학축제 가서 부스도 운영했고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활동을 했던 장면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국악 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점점 내가 어떤 활동을 작은 활동부터 시작을 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점점 얻어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활동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이런 활동이 대외적으로 있는데 한번 너가 가서 생명과학 관련 강연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 해서 처음
이런 과목, 이런 생명과학에 대해 교과 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생명과학 그리고 화학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후에 제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화학 실험을 하고 뭐 토론을 하면서 그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쌓았던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경시대회에도 한번 나가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경시대회에도 나가보고, 그리고 지금은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지식을 그리고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무조건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하고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일종의 스트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경시대회나 이런 머리 아픈 경험들을 시작을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사소한 뭐 과학 시화 그리기 이런 교내 활동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결국에 지금 제 진로까지 오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일종의 그런 비교과 활동을 힐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이든지 간에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축적될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을 둘러보면 뭐 학급 게시판 아니면 학교 공지사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경험을 그냥 무시하곤 해요. 그 이유는 뭐 귀찮아서, 또는 내 학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될까봐, 혹은 학업에 방해가 될까봐, 아니면 지원을 해서 떨어질까봐, 잘 못할까봐, 뭐 이러한 걱정들로 자신을 틀에 가두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틀을 깨고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국악 동아리에 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국악 동아리를 들었을 때 제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너 왜 시간 뺏기는데 그런 활동을 왜 하냐 라는 질타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내내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국악을 듣고 그리고 악기를 다루면서 일종의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긍정적인 활력소로 작용을 해서 보다 주어진 자습 시간이나 뭐 야자 시간에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이 더 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동아리를 활동을 하고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했을 시기에 제일 성적도 높고 굉장히 효율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제 스토리화 되어서 제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서 잘 풀어내지고 잘 채워져서 저는 입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저는 받았어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좌절을 했을 때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멘탈을 키워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뭐 도둑질 빼고 다 해봐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제가 했던 뭐 경시대회를 나가라, 뭐 생명과학 관련된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점을 찾을 수 있고 약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장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틀을 깨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강점을 찾고 여러분의 진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최대한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전형들을 통해서 꼭 입시에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멘토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